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에서 유익을 드리는 남자 부유남입니다. 작년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최근에 일부 완화가 된 후 며칠 전인 9월 14일에 추가로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 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등의 개정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2020년 8월 18일부터 모든 맵 임대주택의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입니다. 단, 2020년 8월 18일 전에 이미 등록한 호실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보증보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에 업로드했던 부유남TV의 유튜브 영상을 차례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는 3가지 사례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면제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첫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최우선 변제 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과 수고를 덜자는 취지에서 나온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시점이 아닌 해당 담보물권의 설정 시점에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하려는 서울 소재 주택에 2020년 1월 5일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인 3,700만 원을 보증가입 면제 대상 금액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면제 사유가 인정됩니다. 해당 보증 미가입 동의서는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알림마당, 민원 법정 서식을 차례로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신 후 다음 2장에 모두 서명을 받아야 인정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면제 사유 외에 추가로 임대사업자가 LH, SH 등의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증가입을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과 이에 준하는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보증금 보증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개정된 법률로 인해 보증 미가입 시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이 형벌 조항을 삭제하고 위반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상한액을 3천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1차 위반은 보증금의 5%, 2차 위반은 7%, 3차 위반은 10% 등으로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불이익이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라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했는데 과태료로 변경된다니 참 다행입니다. 다음으로 일부 보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보증금 보증보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전액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의 일부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보증금의 일부란 담보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요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단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별도로 전세권 미설정 동의서를 받았었죠. 하지만 이 일부 보증 요건이 개정됐습니다. 두 번째 요건까지는 이렇게 동일하지만 세 번째 요건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로 변경됐으며, 임차인이 2항 각호 외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데 동의한 경우,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이 3번 요건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4번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해당 일부 보증 동의서는 아까와 동일하게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알림마당 민원 법정 서식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기간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임대 의무기간까지만 보증가입을 하면 됐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변경됐습니다. 즉,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유지되는 중이라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계속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하지 않을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말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말소 요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가능 기간이 임대 의무 기간에서 임대 등록 기간, 즉 임대 개시일부터 임대 등록 말소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 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료 미납 등의 특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거주를 보장해주자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희망했던 부분이 이번 개정 법률에 포함됐다는 점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 자체가 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부동산 공부에서 유익을 드리는 남자 부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